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회사 한중터 대표 이성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식업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장님들 요새 장사는 좀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거래처 분들 중에서 매출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고민이신 분들이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또 그것 때문에 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이 모두 어쨌든 공통적으로 필요하신 게 자금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진짜 막 10%가 넘는 카드론이라던가 캐피탈 요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업체분들과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잘 컨설팅을 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대표님들이 꼭 알고 사용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음식점업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금리에 장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자 대출이에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일단은 이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데, 직접 대출, 말 그대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정부 기관에서. 대표적인 곳이 이름이 좀 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증서 대출을 지원을 해줘요. 보증서 대출, 이건 뭐냐면은 직접 대출이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사업체의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라면,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라는 증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때 또한 역시 업체의 사업성을 검토를 하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이 보증서가 일종의 담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저금리지만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이 직접 대출이 좀 더 저금리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직접 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는 그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에 대한 보증료를 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정 수수료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 기관이 운영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대표님들 계세요. 아니 나는 보증료 내기도 싫고 직접 대출이 또 이제 보증료도 안 내고 금리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직접 대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또 이제 보증서 대출을 같이 받으면 좋냐면은, 일단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웬만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면 발급이 돼요. 그런데 이 소진공이나 중진공 같이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곳들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공은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또 중진공은 중소기업 이상이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직접 대출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출이 연마다 10% 이상 늘어야 되고, 혹은 어떤 요식업을 하고 계시면 키오스크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또 큰 차이점으로는 이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형태가 많아서 3년 차부터 이제 거의 얄짤없이 월마다 원금 상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브릿지 보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보증의 형태를 새로 갱신을 해서 내가 원금 상환을 하는 것을 좀 더 뒤로 또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금 여력이 좀 생겼을 때 이제 원금 상환을 하고 좀 더 유동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지금 식당을 막 차리고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마케팅 비용도 좀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대략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보증서 대출을 딱 신청을 했더니 5천만 원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보증서 대출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끝이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 보증서 대출을 활용하셨으면은 거기서 5천을 받고 이제 직접 대출을 활용하는 곳에서 또 추가로 5천을 받아서 최종 1억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의 자금 계획에 맞게 전략적으로 기관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출과 보증서 대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대환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금리 대출을 이제 저금리 장기상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7% 이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7% 이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님께서 한 15% 정도짜리 캐피탈 자금 5천을 받으셨어요. 사업자 대출로. 근데 그거를 정책 자금으로 대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5%짜리를 10년으로 늘려가지고 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만 단순 계산해도 월마다 나가는 비용이 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1년이면 480만 원이죠. 그게 절대로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대표님이 사업하시는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대출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직접 대출 취급하는 뭐 그런 소진금 같은 기관이나 아니면 보증서 대출을 취급하는 뭐 신용보증기금, 뭐 신용보증재단, 줄여서 신보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방문 상담을 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추세가 거의 온라인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보통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 자금 관련 공지가 뜨기도 하고 상시 접수를 하기도 하는데 잘 맞춰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 전에 체크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창업한 지가 몇 년 됐지? 3년 됐나? 7년 넘었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창업기업인지 아닌지가 또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음식점업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혹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떤 융자 제한 업종인 뭐 퇴폐, 사치, 향락,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뭐 클럽이나 아니면 뭐 접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점 업으로 돼 있지만 실제 하는 사업은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또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죠. 국세 체납 같은 그런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세금 체납 있으면은 못 받습니다, 정책자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국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체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지방세를 많이 좀 놓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세, 재산세, 특히 자동차세 같은 거 정말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일단 세금 체납이 있으면은 바로 거절되거든요. 근데 자동차세 이런 거는 해봤자 한 몇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체크 안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거절이 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일단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태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접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뭐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뭐 재무제표, 뭐 개인 사업자일 때, 법인 사업자일 때 다 다릅니다.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업 현황이나 사업계획서, 추가로 덧붙이면 좋을 것은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자금 상환 계획서,
그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심사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업 상황일 때 어디에 좀 더, 어느 기업을 좀 더 좋게 볼까요? 어차피 신청자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사관분들 입장에서. 근데 심사관분들은 정말 달마다 수백, 수천 개의 업체들을 심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보여지는 거. 실제로 우리 회사 매출이 어떻고, 신용이 어떻고, 현재 기업 현황이 어떻고,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사업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서류 통과가 되면은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는 말 그대로 서류가 통과됐으니 이 서류 내용대로 잘 사업을 하고 계신지 심사관 분이 나오셔서 이제 대표자님과 1대1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통과하시면 이제 며칠 이내에 자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짧으면은 한 2주, 길면은 뭐 한 2달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자금 관련 또 안내를 해드려서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받은 업체가 뭐 대표적으로 한 2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에서 이제 설렁탕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께서는 업력은 좀 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은 좀 안정권에 접어드신 상황에서 좀 새로운 메뉴를 좀 개발하려고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좀 운영자금으로 필요하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를 만나셔가지고 상담 의뢰를 하셨던 케이스죠. 이제 식당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식당 운영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잘 준비하셔서 1억 이상 자금 융통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또 이제 마포에서 배달 전문점 하시는 사장님도 계셨는데 그 사장님도 이제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융통을 하셔서 사업 자금으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거를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키오스크, 뭐 스마트 오더, 이 테이블 오더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테이블에서 QR을 찍고 주문을 한다거나 이 디지털화 되는 시대에서 그런 거를 요식업장에 적용해가지고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신데 하고 싶은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신청을 꼭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고 그거를 지원받아서 내 사업장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매출을 또 잘 내고 하시면은 그거 가지고 또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스마트 자금이 있으니까 같이 잘 준비하셔서 활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식업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